정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손가락 끝부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손수 만든 송편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정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가늘어진 입술. 60을 넘기고부터는 거울이 불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 송편 좀 싸왔어. 애들 줄까 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왔어요, 엄마. 그뿐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뛰어나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분의 자리는 늘 같은 곳이었습니다. 식탁 끝 벽과 가까운 자리. 민호와 지연이 마주 앉고 아이들이 그 옆에 앉으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장자리에 놓였습니다. 요즘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올랐고 애들 교육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정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또래분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정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집에만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민호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분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지연이 했습니다. 정분이 도우려 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쉬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부는 작은 방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은 원래 서재였습니다. 그녀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게 되면서 간이 침대가 놓였고 서재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당신 명의로 넘겨야 한다고요. 알아.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 당신이 아들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할 순 없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은 우는 법도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정리했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는 집 주소, 통장 번호,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 한 필지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정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2시 정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식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완전히 밀려난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환대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리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정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지만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출근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괜찮아.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드셔야죠.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는 밥 한 그릇과 김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애들은 학교 갔니? 네, 방금요. 정부는 넘어가지 않는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연은 어머니,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거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무슨 말?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집이요. 정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내 집이야.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는 아범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명예 이전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사는 집이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시잖아요. 그 집은 비어 있고요. 그 집 팔아서 저희 대출 좀 갚으면 안 돼요? 그건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자에. 어머니는 연금 나오시잖아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나도 돈이 필요해. 어머니가 뭐에 돈을 쓰세요? 그 말이 정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정분을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형편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빚만 2천만 원이에요. 정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애들 교육비, 이 집 대출, 차 할부금.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 집을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사세요. 여기서 우리랑 계속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연아, 민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몇 년을. 그런데 이제는 한계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매일 그러시잖아요. 정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본가에 가 계세요. 저희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 정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수첩, 통장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민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잘 있어라. 정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부는 역 근처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정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시부모를 모셨고 남편을 내조했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남은 걸까?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땅.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것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몸이 뻐근했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으며 정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수첩 속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방 농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토지 문의 좀 하려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농협 앞에 내려주세요. 차는 좁은 길을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빈 논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이라 모든 것이 갈색이었습니다. 농협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정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토지 문의 좀 하려고요. 정부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잠시만요. 박성호 대리님이 토지 담당이신데 지금 자리 비우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정부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농협 안은 따뜻했습니다. 30분쯤 지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토지 문의하신 분이세요? 네, 박성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는 수첩을 받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땅 오래되셨네요. 명의가 이정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 이름이에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한 20년 전쯤요. 남편이랑 같이. 박성호는 컴퓨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땅 파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부터 하려고. 그럼 제가 현황부터 알려드릴게요. 박성호는 지적도를 출력했습니다. 땅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에 도로가 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그러면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는데 대략 2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2억. 그 돈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이 지역이 뜨고 있어요. 어르신 운이 좋으셨어요. 정부는 지적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해둬야 해. 나중에 필요할 때 있을 거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셔야 해요. 혹시 대출이나 담보 설정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박성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법무사님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농협을 나서자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정부는 땅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정부는 땅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터미널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박성호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고 감정평가 받고 세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00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정부는 망설였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주세요. 네, 이틀 정도 걸려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정부는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이제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습니다. 모두 민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정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다시 찜질방에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이틀 후. 감정평가 일주일. 평생 남의 계획에 맞춰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운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정부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걱정 마. 잘 있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법무사 전화를 기다리고 통장 정리를 하고 앞으로 살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설렜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찜질방과 여관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땅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1억 9천만 원. 예상보다 낮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정부는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민호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정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간단히 보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그러던 어느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어머니 저희가 좀 심했어요. 돌아오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정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시청 앞 한정식집. 나올 수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엄마. 갈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약한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함께 왔습니다. 정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앉아. 엄마, 그동안 민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정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부른 건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니야.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너희 말도 맞아. 내가 짐이 된 거.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희한테는 그랬어. 정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땅에 대한 서류야. 매물로 내놨고 곧 팔릴 거야. 그걸 파시려고요? 응. 그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얻을 거야. 내가 살 집. 그럼 저희는 지연이 말했지만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명의로 된 집 서류야. 이것도 정리할 거야.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팔든지 세를 놓든지. 하지만 너희한테 주지는 않을 거야.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침착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살아야 해. 앞으로 10년, 20년. 그동안 내가 뭘 먹고 사니? 그래도 결국 저희 거잖아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연아, 아직 내가 살아있어. 내가 내 돈 쓰는 게 잘못이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기대지 않고.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정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 할 말은 이게 다야. 연락은 내가 할게. 정부는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요. 뭘?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정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민호야,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해. 나는 그동안 존중받지 못했어. 그게 됐어. 나 간다. 정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평생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받으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달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부동산을 더 알아볼 것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을 찾을 것입니다. 계획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땅이 팔렸습니다. 1억 8천만 원. 세금을 떼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 베란다 밖으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 정부는 빈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그릇 몇 개. 정부는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이 정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텃밭에는 마른 풀만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무언가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자기 집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들 집 작은 방도 찜질방도 여관도 아닌 자기 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이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정부는 벼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물이 고였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선생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을 빼세요. 붓이 알아서 갑니다. 정부는 한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었지만 선이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의 말에 정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이정분이에요. 우리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순자와 다른 수강생 2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부는 듣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하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요? 그냥 제 인생을요.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텃밭에도 작고 연약한 싹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제가 한번 찾아뵐까요?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알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채소가 자랐습니다. 서의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평온이라는 글자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분 씨 가족은 어떻게 지내요? 정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내요. 떨어져서. 떨어져서요? 네, 서로 편한 거리에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을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정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괜찮아. 너희끼리 잘 보내라. 명절 당일 정부는 혼자 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명절인데 있을 수 없어서요. 여기 좋네요. 응, 나는 좋아.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알면 됐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1시간쯤 있다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 앞에서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민호가 떠나고 정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시작. 붓 끝에서 먹물이 번졌습니다. 정부는 그 글자를 한참 보았습니다. 늦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차를 한 잔 더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